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트위치,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의 축구 뉴스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 뉴스를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이제 내 카드 까기 할 때는 사실 이런 멘트를 안 하잖아요. 이건 뉴스고 대본이 있을까 하는 건데 근데 카드 깔 때 저번에 우레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 우레이가 나와서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한 번을 내가 우레이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했나 봐요. 중국은 싫다 막 이렇게 짜증나.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안 써요. 짱깨라는 표현을 안 써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표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개집이라든지 아니면 철애우 이런 거 축구 팬들 뭐 쓰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제가 그런 약간 비하적인 말은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분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근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 좋은 감정이 없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중국과 축구를 했을 때도 황선홍 그때부터도 내가 워낙에 안 좋은 감정이 많았고 황선홍 그때 사건 아시죠? 그 98 가기 전에 다쳤잖아요. 우리 중국이랑 그때 축구했을 때. 그때부터 그냥 난 축구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 감정들이 보통 생기는데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내가 뭐라 한 소리 하니까 뭐 중국 뭐 비하하지 마라 조선족 무시하냐는데 그분이 알고 있고 조선족인 분이 아니지. 조선족이신가 봐요. 출신이라고 본인이 썼어요, 댓글에. 근데 뭐 되게 약간 뭐 위협적으로 쓴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응? 피파 좋아하는 조선족 뭐 팬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완전 진짜 지하 밑바닥에 있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감사하긴 한데요. 중국에 대한 약간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중국 비하하고 뭐 비하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태가 싫은 거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정치적이 되니까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불편하시면 좀 아마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해해달라고 좀 감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 뉴스를 들으실지 아니면 카드 까는 것만 보실지 모르겠지만 딱히 말할 때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여기 잠깐 말하고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를 가볼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선수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현재 샬케 공사의 주장이자 얼굴 마담이자 네, 너무 잘생겼죠. 사실 이 사진보다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키도 크니까 확실하죠. 네. 이 샬케 주전 골키퍼 니벨이라는 선수인데 이 니벨에게 바이에른 뮌헨보다 더 좋은 조건을 샬케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정보를 좀 수정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니벨 얘기했을 때는 제가 기사를 봤을 때 니벨이 이번 시즌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뮌헨으로 FA로 공짜로 가는 게 결정났다고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저번 달에 기사를 봤을 때는 이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빌트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니까 나트루다. 나트루? 그러니까 아니다. 잘못된 이제 얘기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트루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게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적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더라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샬케 공사의 소속 선수지만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되면 FA가 되는 것까지만 이제 트루예요. 네. 요거를 그때 이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이 빌트 정보에 따르면 샬케는 알렉산더 니벨에게 뮌헨이 제안한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니벨은 현재 매년 약 60만 유로, 8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샬케와 재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의 1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라고 해요. 니벨은 현재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이며 니벨이 이번 시즌이 끝나면 어느 팀을 위해서 뛸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미네는 올 여름 FA로 니벨과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연봉과 관련해서 큰 돈을 써야 할 것이며 니벨은 이미 오퍼가 왔었던 라이프치히를 거절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팀에서 플레이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벨이 미넨과 노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미넨으로 합류할지 하지 않을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래요. 네. 노이어는 미넨과 독일 모두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곧 미넨과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니벨은 미넨의 넘버원 골키퍼가 되기 전에 노이어가 은퇴하거나 이적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는 이미 분데스리가 넘버원 골키퍼이기 때문이며 또한 미넨은 언더 23세 팀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안 프리들이 계약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엊그제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뭐 프리들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고 FM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정된 포텐이 있는 선수라 쓰는데 저는 이 선수 FM에 써봤는데 별로입니다. 네. 힘들게 데려왔었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아무튼 프리들이 지금까지는 미넨 보드진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 결국 1군과 함께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프리들이 19살에 불과하며 오랫동안 노예의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 샬케는 확실히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노이어가 샬케에서 뛰다가 미넨으로 이적할 때 아주 지저분하게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샬케 팬들이 원래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독일 팬들 과격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냥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울면서 노이어의 유니폼을 불태우면서 그 알죠? 라이터 기름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하다가 와 아주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그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슬픈데 마음은 슬픈데 화가 나니까 이거를 그 유니폼에다가 그 라이터 기름을 쭉 뿌리면서 태우니까 끓이 확 나면서 그걸 쳐다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글 찍고 있는 그 카메라의 구도가 너무 슬펐어. 네. 내가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 마음은 되게 슬프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 마음은 되게 힘들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 유니폼 값이 아깝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함께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안녕하세요. 나는데 여튼 간에 이 샬케에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고 자랐던 그리고 또 잘했던 노이어가 미넨을 가면서 지금 미넨의 수문장이 된 지 정말 오래됐죠 이제. 근데 그런 똑같은 역사를 다시금 니벨에게 그때도 노이어가 주장이었다 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얘가 지금 팔 보세요. 팔에 지금 주장 완전히 차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미넨으로 가게 된다면 똑같은 반복된 역사가 있는 거지. 피오렌티나 팀들이 항상 그 유벤투스에게 다른 팀 몰라도 피오렌티나 팬들이 유벤투스에게 선수를 팔면 그렇게 난리가 나요. 베르나르데스키 갔을 때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인데 지금 키에사가 또 이제 유벤투스로 갈 수 있다라는 막 이런 뉴스들만 나와도 그 팬들이 정말 미쳐한다니까요. 그냥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너무 화가 나고 갈 때 가더라도 거기만 가지 마라. 뭐 딴 나라로 가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가는 거 막는 거 아닌데 왜 거기냐 이런 것처럼 이 샬케 팬들도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뭐 유럽 다른 유럽으로 가든가 왜 또 미넨이냐 가서 뛰지도 못할 거 응? 이러한 이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튼간에 샬케 공사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엄청나게 바랬었고 다시금 자신들의 스타 골키퍼가 미넨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계약 제한과 함께 올해 주장직을 맡기는 등 그러니까 니벨에게 샬케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서 뛸 수 있게끔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고 정말 열심히 샬케가 노력하고 있는데 니벨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일단 인터뷰에서 그냥 이번 시즌 끝나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뭐 일단 팬들의 마음은 뭐 힘들어지는 거죠. 뭐 여튼간에 샬케와 미넨 두 팀 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니벨을 잡거나 데려오거나 그 사이에 이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마 이번 시즌 끝나야 나오겠지만 니벨 얘기가 왜냐면 그때도 이 니벨 뉴스를 말했는데 샬케 입장에서는 만약에 니벨이 난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면 아쉽지만 겨울에라도 팔아야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푼이라도.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면 재계약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샬케 입장에서 최악은 또 공짜로 보내주는 거죠. 샬케에서 뛰다가 지금 미넨에서 뛰고 있는 또 이제 미드필더도 있잖아요. 고레츠카. 네. 이 뭐 독일 선수들에게는 미넨에서 뛰는 게 뭐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미넨을 많이 선호하는 거긴 하겠지만 팬들의 마음은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제가 그 독일 축구 예능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풋볼 매거진 같은 건데 거기에 그때 시즌 끝나고 각 팀의 팬들을 두세 명씩 다 모았어요. 다. 1부 리그 팀들 팬들 다 모았는데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팀의 좋았던 그러니까 모습 그리고 되게 안 좋았던 모습 해가지고 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이제 미넨이 제일 1위니까 제일 밑에 팀부터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넨 그 팬에게 인터뷰하고 하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분데스리가 팬들이 우 막 이러는 거예요. 우 뭐 그냥 인터뷰 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려고 하니까 우 하니까 막 그 미넨 팬들 두 명 아직도 기억해요. 기억해요? 기억해요. 그 둘이서 그래 뭐 니들 맘대로 해라. 그래도 우승팀은 우리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래 약간 거만한 뉘앙스 이렇게 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약간 들었었는데 거의 뭐 반은 미넨 팬, 반은 그냥 분데스리가 연합 같은 느낌. 현재 그 실제로도 분데스리가 팬들은 그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미넨이 그만큼 인기 클럽이고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이제 적대시하는 팬들도 많다라는 거니까. 아무튼 니벨 얘기는 뭐 정해진 게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아까 그때 그 자료고 이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스 바스케스의 갑작스러운 메디컬 리포트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바스케스가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좀 미안한 부분인데 웃긴 게 헬스 기구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왼쪽 발가락 위에 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발가락 골절로 지금 이게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과거에 이런 경우 종종 있었잖아요. 뭐 향수병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레고를 밟았다 레고 밟고 넘어지면서 뭐 또 다른 부상이 있었다 뭐 리모컨이 뭐 잘못됐다 뭐 정말 특이한 거는 뭐 발가락으로 뭐 집으려다가 그러니까 사실 발가락으로 짚는다라는 건 그걸 짚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집이죠. 이거 내가 꼭 굳이 손으로 집어도 되는데 내가 이거 꼭 발로 짚겠어 해가지고 뭐 발이 잘못돼가지고 뭐가 끊어졌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부상당한 선수들이 꽤나 있었는데 뭐 그의 버금가는 좀 웃긴 얘기지 않나. 네. 아마 운동하다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운동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령 같은 걸 운동하다가 거기다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거기 근처에 있다가 막 떨어졌겠지. 본인이 뭐 떨어뜨린 거 아닐 테니까. 여튼간에 뭐 운동기구가 발가락 위에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었고 그걸로 인한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라고 급작스럽게 또 발표가 되었어요. 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다 그럴 수 있어. 손을 딱 집었는데 이게 쭉 하고 미끄러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데 좀 안타깝죠. 저는 뭐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자다가 쥐가요. 발에.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분명히 쥐 나기 전에 느낌 팍 와요. 그럼 눈이 딱 떠져요. 바로 알람처럼. 알람도 그렇게 안 떠질 거야. 와서 내가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잘 하면 그 쥐가 안 오는데 만약에 후속 조치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발을 당겨주고 해야 되는데 잘못 그거를 이제 뭐 제대로 안 해주면은 딱 와요. 딱 그 쥐가 오면 바로 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외치죠. 잘못했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다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한 15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그다음 괜찮아지면은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괜찮네요. 예전에는 조금 이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간간히 와가지고 항상 그게 잘 때 은근히 걱정이었는데 아무튼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게 팁은 아니겠지만 땡기는 거예요. 뭐 주무르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오기 전에 주무르면은 그냥 오더라고. 근데 이제 발 앞꿈치를 땡겨가지고 그냥 쭉 발을 뻗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괜찮아져요.
10번에 8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오시면, 아니, 오시면 아니지. 쥐가 오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맞아요. 저도 이 마그네슘을 챙겨 먹고 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도. 아무튼. 만약에, 그게 안 온다면 괜찮은데, 오시는 분들은, 한번, 자다가 쥐가 오는 분들은, 마그네슘 같은 거 챙겨 먹으면은, 마그네슘만 따로 팔아요. 마그네슘은, 사실, 그때도 좋대요. 뭐, 눈밑이 떨리거나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된대요. 네. 혈액순환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저는 뭐 매일 거진 안 해도 이틀 한 번꼴 운동하니까. 운동하면서도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음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보도하길 벤치레를 노리는 첼시와 이 주급 인상을 제시할 레스터 시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목표는 벤치렐이죠. 레스터 시티는 첼시의 CAS 이적 시장 징계 항소가 성공한다면 1월에 당장 벤치렐을 영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볼 텐데 레스터는 무조건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첼시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수요일 로잔에서의 CAS 공판에 참석했으나 그들이 새해 새로운 선수를 스쿼드에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까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첼시의 감독 프랑크 램파드는 팀의 좋은 시즌을 고려해서 이 상황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겠지만 클럽은 이 레프트백, 왼쪽 풀백 포지션에서 마르코스 알론소를 대체할 벤치레를 포함한 여러 장기적인 타겟을 식별해 두었으며 맨유와 맨시티 또한 유로 2020에 앞서 사우스게이트의 스쿼드에서 가장 먼저 이 퍼스트 초이스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자리를 잡은 만 22살의 벤치렐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고 있으나 레스터는 그를 판매하는 것을 꺼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벤치렐이 지난해 10월 이미 재계약을 체결했고 그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 클럽에 머무르는 계약에 현재는 묶여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6천만 파운드 만약에 벤치렐을 오퍼하려거든 시작 금액은 6천만 파운드 한화 900억부터 시작이다. 네. 과연 그 높은 금액을 내면서까지 이 선수를 데려올 생각이 있느냐. 지금 벤치렐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빅6 클럽 한 번씩 다 찔러본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스날은 티어니를 데려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었고 클럽도 로버트슨을 데려오기 전에 물어봤었죠. 원래 로버트슨보다 퍼스트는 벤치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로버트슨 잘 데려와서 잘 컸으니 망정이지. 뭐 여튼간에 이제 뭐 아스날이나 그 다음에 리버풀이나 지금 첼시도 그렇고 맨유나 그 다음에 맨시티도. 네.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 클럽들 중에 벤치렐을 안 노릴 수가 없어. 게다가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잉수저입니다. 잉수저. 이 쿼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게다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올렸어도 되고 3백으로 올렸어도 너무나 잘해주고 풀백으로 내렸어도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근데 이 벤치를 쓰려면 사실상 기본적인 옵션 하나가 무조건 추가되는데 단단한 중앙미들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스터 같이 뭐 은디디나 이렇게 좀 바로바로 백업이 들어가지고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 그 자리가 무조건 비어있고 벤치렐에 올라가면 사실 잘 내려오지 않는 유형의 풀백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도 이제 약간 플레이메이킹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볼을 배급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바로 이제 벤치렐에 올라가면 마바로 이제 내려와줘서 그 자리를 메꿔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수비적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그만큼 벤치렐과 융합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건 무조건 옵션이긴 한데 뭐 기본 빅6 팀이라면 그 정도 옵션은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나 첼시가 지금 많은 금액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리빌딩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왼쪽 풀백 뭐 에메르송 그다음에 그 누구야 마연기 마르코스 알론소 이 둘이 있는데 저기 에메르송은 부상이고 마르코스 알론소는 쓰긴 쓰는데 그래도 요즘 축구의 스타일 그리고 램파드 감독 스타일에는 마르코스 알론소는 사실 아니죠. 없으니까 쓴다라고 보는 게 100% 맞는 것 같아요. 네. 없으니까 쓴다. 있으면 안 쓰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안 쓰지. 벤치렐이 딱 첼시 가면 우리는 더 재밌는 축구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레스터 시티의 순위와 레스터의 축구죠. 레스터 시티의 순위도 지금 너무 좋고 레스터 시티의 축구도 너무 재밌어요. 과연 현재 1억 5천만 원이 넘는 아마 그 주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벤치렐도 굳이 내가 여기서 무조건 핵주전으로 뛰고 있고 나는 국가대표팀 가도 핵주전 뛰고 있는데 내가 굳이 빅클럽이 궁에서 여기서 이적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도 겨울에 말이죠. 그거를 선택하게 만들려면은 첼시가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금액을 투자할 수 있을까는 봐야겠지만 첼시가 벤치렐을 그리고 램파드가 간곡하게 이 벤치렐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구단에게는 알려놓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네. 이제 슬슬 뭐 1월달에 이적 시장이 앞두고 있고 1월달 이적 시장에서 큰 이적은 없겠지만 또 그래도 요즘 감독들은 마음도 급하고 더 높은 성적을 원하는 것은 특히 첼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지금 챔스가 당연히 목표인데 네. 좀 더 빠르게 스쿼드 구축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없는 무리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보도하길 새 토트넘 감독이 된 무리뉴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다고 전달받았으며 포체티노가 경질됨에 따라 무리뉴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트넘의 지휘봉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조던아지 내일 무리뉴 첫 경기인가요? 네, 첫 경기죠. 그 인터뷰 했잖아요. 지금 웨스트햄 경기 데뷔하고 있다. 전 첼시 그리고 맨유 감독이었던 이 무리뉴가 토트넘과 3년 반 계약을 맺으며 그의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감독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토요일 웨스트햄을 상대하는 런던 스타디움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날 바로 훈련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승리가 단 3경기밖에 없어요. 얼만큼 토트넘이 안 좋았는지를. 짤리업사님 쿠키 10개 조던. 조합파타 물결표 켜놓고 자요. 물결표 내일 저녁에 봐요. 감사합니다. 또 켜놓고 주무신다니.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축구 보러 가요. 진짤리업사님이 그 부산 팬이거든요. 잠깐 일정을 잠깐 볼까요? 저만 볼게요. 잠깐 볼 거니까. 내일 내일 저기잖아. 맞아. 부산 경기 없잖아. 요새 뭐 이사 때문에 바쁜가? 맞아. 다 끝내려고 바빠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녁에 그러면은 뵙는 걸로. 슬리픈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12경기에서 3경기밖에 토트넘이 승리를 하지 못했고 현재 포르투갈 출신의 무리뉴가 자신의 새 팀을 바로 이제 일으켜 세울 임무를 레비에게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1월 이적 시장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무리뉴는 제로다. 제로. 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은돔벨레, 레이언 세세뇽, 로셀소 이 3명을 데려오는데 총합 1억 파운드, 그러니까 1,520억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대대적인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토트넘이 뭘 했습니까? 가장 큰 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랩이 업적이지 않을까 저는. 새 경기장 지었습니다. 토트넘의 오랜 수건이었던 화이트 하트레인을 떠나 짓고 부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의 아주 좋은 경기장을 짓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역시나 경기장도 짓고 아주 비싼 선수들도 데려오면서 3명의 영입을 했는데
그 금액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겨울에 뭐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데 더 힘들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축구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500억짜리 선수를 겨울 이적 시장에 산다. 그러면은 최소가 700억이에요. 더 주려면 100억 더 줘야 돼. 왜냐면 안 보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선수는 가고 싶어 해도 구단이 안 보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되돌리게 하려면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빼오려면 무조건 점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가뜩 여름에 돈을 많이 썼는데 쓸 수 있냐? 없죠. 네. 이번 시즌은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무리뉴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팀을 그냥 꾸려가야겠구나라고 무리뉴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뭐 빨리 영입하고 싶은 거 이해가 되지만 무리뉴도 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영입이 됐을 거예요. 왔을 거예요. 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달라진 무리뉴의 팀을 보려면은 무리뉴가 원하는 선수들이 와야겠죠. 그 이제 내년 시즌 시작 전에 그때 여름 이적 시장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알 수 있을 부분일 것 같고 물론 갑작스럽게 누가 크게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영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토트넘 입장은 금전적인 뭐 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네. 이런 스탠스는 이해가 됩니다. 네. 여튼간에 무리뉴가 돈을 쓸 수가 없다. 이 질라탄이 나온 이유는 이제 무리뉴가 질라탄을 데려오고 싶어한다. 공짜니까. 그러니까 뭐 레비한테 얘 공짜인데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걔는 공짜인데 걔 주급이 비싸잖아.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죠. 보시면은 이 다음에 이거 가져왔는데 무리뉴가 현재 상황에서 뭐 질라탄이 오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뭐 에릭센이야 뭐 팔 수도 있겠지만 알리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죠. 뭐 알리는 뭐 같이 쓸 수 있긴 하니까. 네. 아무튼 뭐 이런 또 질라탄이 들어간 스쿼드도 해외 뉴스에서는 나왔더라고요. 오바메양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아스날의 오바메양이 구단을 떠나길 원한다라는 최근의 보도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그들의 공격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아르헨티나 이 국가대표 공격수죠. 인터밀란에 뛰고 있는 이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제 이 영입 리스트에 오바메양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오바메양의 계약은 2021년 6월 30일에 끝나지만 계약 연장을 현재는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구단 측에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불만사항은 클럽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팀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오바메양이 구단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지만 잘 안 풀릴 경우 자유계약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바메양은 아스날에 온 뒤로 79경기에서 50골,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핵심 공격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다리라고 말쓰면 안 되죠. 아다리가 일본말인가요? 아무튼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일단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아스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맞아요. 현재 아스날의 성적 그리고 챔스를 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구단 분위기 그리고 오바메양이 계약을 한번 맺는다면 이번이 정말 한번 빵 터트릴 수 있는 자기가 뭐 은퇴 직전에 아주 좋은 클럽에서 계약하면서 좋은 주급에 그런 걸 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죠. 오바메양 입장에서는. 그럼 바르셀로나 입장도 똑같아요. 바르셀로나도 공격수가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코어러가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경기 풀어가는 거 메시가 하는데 그걸 못 받아 먹으니까 수아레즈가 그걸 못 받아 먹으니까 지속적으로 써봤다 써봤다 했는데 안 돼요. 뭐 그리즈만도 막상 와서 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즈만도 약간 뭐 물론 그리즈만은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선수겠지만 그래도 앞선에서 뭔가 좀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바르셀로나 입장도 이 오바메양이 스코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매물인 거예요. 왜냐면은 뭐 몇 명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항상 공격수 얘기 나올 때마다 빅클럽 얘기 나올 때마다 케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케인이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거지. 홀란드는 어제도 말했지만 홀란드는 좋은 선수고 이 떡잎이 정말 누가 봐도 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선수지만 그 선수가 당장 가서 어디에서 주전 빅클럽에서 주전? 그건 항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빅클럽이라 말할 수 있는 클럽이 정말 손에 5개 꼽을 수 있을까요? 미넨, 레바민 꼽고 맨리 5개 뽑겠구나. 유벤투스 넣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홀란드가 바로 가서 주전 먹기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오바메양 같이 분데스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바메양이 또 그런 부분도 있어. 분데스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다 득점을 해봤는데 라리가 욕심 안 나겠어요? 욕심 나지. 그러니까 직전감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아구가 좀 잘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좀 운대가 좋은 거지. 나름 바르셀로나에 확실한 공격수가 있고 하면은 이름이 안 나올 텐데 필요로 하고 그 필요라는 건 사실 레알도 비슷해요. 레알도 비슷한데 레알은 요즘에 들어서 벤제가 좀 잘해주고 있으니까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맞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너무 좋죠. 오바메양이. 그러다 보니까 오바메양 나이 많다고? 사실 레알 같은 경우는 레비도 영입하려고 했던 그 레비는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말한 건데 레반도프스키는 그때 벌써 이제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 워낙에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그 선수의 그냥 능력인 것 같아요.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 나이도 어리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나이 어리고 잘하는 공격수가 누가 있어요? 별로 생각이 안 나. 은바페는 무조건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이니까 은바페 제외하면 나이 어리고 정말 이 유럽의 탑급 클럽에 가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더라도 당장 쓸 수 있는, 당장 챔스를 우승시키거나 당장 이제 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당장의 선수를 더 원하다 보니까 황희찬 괜찮다고 그렇게 희찬만 되는 거라니까. 내가 말했죠. 남들이 다 황희찬 별로 했을 때 나 혼자 나 황희찬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희찬만 되는 거야. 나 진짜 케인밖에 없어요. 진짜 케인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즌 케인도 좀 잘해야 되는 게 이렇게 떡락할 수 있거든요. 팀과 같이. 그러니까 팀에 지금 약간 스피릿이 다 주저앉다 보니까 케인도 같이 지금 케인도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토트넘 경기 보면 케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케인도 옳다는 것 같고 괜히 보고 있으면 그런 국대에서 손흥민 보는 듯한 느낌이 몇 번 받았는데 왜 중앙 미들까지 내려와? 물론 공이 안 들어오니까 내려가겠지. 안 들어오니까. 그거는 항상 똑같아요. 공격수들은 이제 공이 안 오면 본인들이 내려가서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손흥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냥 케인은 케인답게 박스 근처에서 공 받아서 지켜주고 연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 오니까 지도 답답하게 내려가겠지. 하지만 그러면서 경기 밸런스가,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도, 루니도 데려올만 하지 않냐고? 내가 보기엔 저번은 조만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니는 더비 카운티 간대잖아요. 정해졌잖아, 지금. 겨울에 오니까. 그때 구경 가. 더비 경기 맨날 보면 되겠네. 아무튼 오바메양이 좀 그런 상황이다. 현재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의 이제 부상자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멜라가 햄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요리스가 팔꿈치. 이 둘은 100% 못 나옵니다. 웨스트햄전에. 그리고 이제 미셸봄은 종아리 부상인데 미셸봄도 이 경기 100% 못 나옵니다. 다음 달에 부상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이제 은돔벨레가 사타구니 부상이 있고 베르통원도 경미한 햄스트링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제 좀 검사 좀 해보고 이제 내일 경기잖아요. 검사 좀 해보고 좀 이제 풀어보고 경기 살짝 걸어보고 살짝 뛰어보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넣고 아니면 아마 벤치나 결정할 것 같다. 네. 웨스트햄 더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제 웨스트햄하고 토트넘의 최근 5경기 결과를 봤었는데 못 보신 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잠깐 뭐 보겠습니다. 뭐 금방 찾아요. 웨스트햄은 지금 토트넘보다도 순위가 더 안 좋고 최근 5경기에 대한 결과는 웨스트햄은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강등이죠. 사실 말하면. 자,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벌게요. 한 번 무승부 한 거야. 그것도 무승부도 홈에서 셰필드랑 한 거면 셰필드 최근에 잘하고 있다고 하나. 그래도 승적 팀인데 홈에서 못 잡으면 문제가 커지는데 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토트넘도 지배지다. 이건 챔스니까. 그 다음에 또 지배지다. 이거 아니면은 토트넘도 이게 최근에 12경기 3승밖에 못했으니까 언제 이겼던지 기억이 안 나. 리그에서 지금 리버풀한테 졌어. 에버튼 비겼어. 에버튼 또 그 사건도 있었고 셰필드도 이제 뭐 정말 안 좋은 팀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말할 때 멸망전이라고 하죠. 네가 멸망할까? 내가 멸망할까? 둘 중 하나 간다. 근데 물론 이제 무리뉴의 토트넘이 조금 더 동기부여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지만 부상자들이 있고 그다음 웨스트햄이 홈이라는 거. 물론 웨스트햄 홈에서 이제 셰필드와 비겼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느그 홈에서는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토트넘이 그래도 뭐 보인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뚜껑을 정말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부상자 명단을 또 잠깐 알아봤습니다. 도쿄올림픽 살라가 이집트 와일드 카드로 소집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올림픽팀 감독인 샤오키는 살라가 내년 올림픽에 와일드 카드로 소집될 수 있다고 힌트를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언더 23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며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부분 진출권을 확보를 했고 도쿄올림픽 축구는 7월 22일부터 그러니까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 각 팀은 성인 선수 3명을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라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경우 프리미어리그 2020-21 시즌 초반을 결정하게 되며 샤오키 감독은 살라를 소집할지 결론 내리기 전에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살라가 뭐 만약에 올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축구에는 구상에는 들어가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뭐 와일드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조금 이르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들의 구상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살라를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라모스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대한 확실히 선수들의 열망이 많아요. 그거는 호날두도 있었고 메시도 있었고 라모스나 뭐 저기 누가 아자르 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살라도 만약에 아니겠지. 이집트 팀이라면 살라에 대한 요청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살라도 그거를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은바페는 나이가 되니까. 은바페는 와일드카드가 아니잖아요. 카리우스를 800만 유로 105억에 4년 분할로 완전 영입하려는 베식타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시즌 베식타스로 임대된 카리우스는 최근 몇 주 동안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베식타스 보드진을 만족시켰고 지난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둔 게 매우 주요했다고 합니다. 베식타스의 이적 담당자인 에르달은 이번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베식타스의 감독인 아부즈와 카리우스의 거취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번 시즌이 임대 마지막 시즌이에요. 근데 이 임대 마지막 시즌에서 보여준 카리우스의 능력이 너무나 지금 좋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입장을 다 해소시켰으며 아부즈 감독이 1월 카리우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베시타스는 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리버풀과 합의할 수 있다면 1월에 영입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으며 2년 전 작성된 임대 계약서에는 105억에 완전 영입하는 이 바이આ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베시타스 단장은 그 금액을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 금액에 판매할 수 있다면 이제 리버풀이 카리우스를 데려왔던 금액의 거의 뭐 그러니까 반절에 한다.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파는 거라 장사 잘하는 거죠. 뭐지 카리우스 뭐 안 쓰는데 알리송 있으면 안 쓰는데. 네. 역시 형제 나라 터키. 아무튼 카리우스는 이렇게 뭐 터키 리그에 본인이 근데 거기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터키를. 뭐 그게 다행이지 뭐. 본인이 뭐 저기서 뛰는 걸 마음에 들어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나는 좀 핫했던 뉴스인데 손흥민 측이 10년 된 에이전트 측에 결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그간 10년의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와 결별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주식회사 스포츠 유나이티드 이 장모 대표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더 이상 신뢰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며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손흥민이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합류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손흥민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우리는 이 10년을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 없이도 10년을 이어온 이들의 관계가 깨진 건 지난 6월달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곳이 드라마 제작사인 NU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한 체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NU는 이제 스포츠 유나이티드를 11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며 이를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손흥민은 이 장 대표에게 항의하면서 NU와는 나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 나는 그냥 이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이제 에이전트와의 관계가 있던 거지 이 연예 엔터테인먼트사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절대만 난 그쪽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당시 장 대표도 네가 뭐 거부할 거면 뭐 NU와 너와 관련된 업무 어떤 것도 나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손흥민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벌써 6월 달에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당시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NU로부터 1차 대금 그러니까 50%의 대금 57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올해 12월 15일 날 받기로 한 상태였대요. 근데 이 NU가 지난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손흥민을 내세운 그러니까 손흥민은 몰랐던 손흥민 본인은 몰랐던 손흥민 측도 몰랐던 손흥민을 내세운 기업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업 영역을 이 NU 엔터테인먼트가 이 스포츠 매니저먼트까지 넓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손흥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먹으려고 한 거죠. 사실 그걸로 돈도 더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각화시키면서 우리는 스포츠 쪽에도 손을 대겠다 하면서 이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이 자료에 뭐라 했냐면 손흥민을 자신들의 소속 선수로 소개를 했고 사업 내용에는 손흥민 출연 광고 중에 있는 13개의 광고와 그 다음에 토트넘 구단 초청 경기 또 이거를 토트넘 이벤트 못 봤나? 아무튼 토트넘 구단 초청 경기 추진 등을 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소속사가 그러니까 계속 토트넘이 1위에 오른 올해 네이버 해외 축구 구단 선호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토트넘이다. 토트넘 여기 믿고 가면 손흥민 있으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와 관련해서 통지문을 통해서 장 대표 측에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공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했고 또 본인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표명할 거고 만약에 나에 대한, 나 손흥민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표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확실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들어보면 진짜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네. 왜냐면 정말 손흥민과 손흥민 측은 정말 이 신뢰를 가지고 이 10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손흥민과 스포츠 유나이티드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가는데 2008년 수원 삼성이 K리그 우승했던 해죠. 아무튼 2008년으로 거슬러 가는데 이 장 대표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여기 스포츠 유나이티드 대표를 맡고 있는 독일인 T씨, 이 독일인은 잠깐 설명드리면 이 손세이셔널에 나왔던 손흥민의 독일 시절을 얘기하던 독일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여기선 독일인 T씨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T씨가 손흥민의 독일 축구 유학을 도우면서 이 서로의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장 대표가 운영하던 유학원이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로 우수 선수국의 유학 프로그램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손흥민의 유학 생활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 독일인 T씨도 당시 손흥민의 현지 적응을 돕고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 계약 체결까지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T씨가 언론 인터뷰에선 손흥민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다름이 없다. 그때 손세이션을 봐도 그때 함부르크 구단을 이 T씨가 가서 여기에서 뭐 손흥민이 이 자리 잡아서 뭐 잤었고 막 그거 얘기하던 분이에요.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은 손세이션을 다시 뭐 보셔가지고 그 함부르크 그쪽 그 장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손흥민 측도 이들을 신뢰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측 관계자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운정 씨가, 그러니까 웅정 시니어, 손웅정 씨가 이번 사건 초기만 해도 장 대표와 T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장 대표와 T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통까지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은 거예요. 그 손웅정 아저씨가 얼굴이 그렇게 막 좀 약간 우락부락 하셔서 그렇지, 한번 신뢰한 사람들은 엄청 신뢰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웅정 시니어가 과거에 인터뷰에서 국내 에이전트들이 나에게 정말로 달콤한 조건을 제시해와도 거절했던 이유가 이 바로 독일인 T씨, 자기 아들을 잘 독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굳이 등지면서까지 다른 데 가면 뭐 당연히 자기 아들도 막 뭐 불합리한 대우까지 아니겠지만 힘들어질까봐 뭐 그렇겠죠. 당연히 아버지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웅정님이 지난달 중순에도 T씨 측에 결국에는 이 마음을 알아버렸고,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이용하려는 지금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고, 그래서 지난달 중순에 더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없겠다 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손운정 씨가 감독을 맡고 있는 손축구 아카데미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 축구와 가족들과 모두가 다 이 한국의 장 대표를 믿었던 만큼 이 일로 정말 상심이 큰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소문이 들려와도 손흥민과 이 손흥민 아버지, 그다음 뭐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장 대표로 많이 믿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부탁을 했대요.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축구만 하면 되도록, 다른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잘 좀 처리 좀 해주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이게 내가 좀 들어서 불편해지지 않게 잘 좀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손흥민이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언론 보도 나오는 게 하필이면 이제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떠나고 무리뉴가 새 감독 오면서 약간 산만할 때 주위가 좀 약간 잘 집중할 수 없을 만큼의 좀 막 기자들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뭐 이 기사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한편 손흥민은 현재는 전담 에이전트 체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의 콰드라도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콰드라도가 현재 세리아 12경기 중에 11경기를 뛰고 있어요. 물론 다 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리 감독에게는 아주 이쁨을 받는 코봉이죠. 네. 코가 이제 딱딱 두드러지잖아요. 코를 누가 여기다 합성을 딱 해놓은 것 같죠, 지금. 코봉이. 콰드라도 귀여워. 얘도 귀염상이야. 원래 오리지널 가판데 얘가. 여튼간에 이제 콰드라도가 유벤투스와 2022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루방이래. 아들 나요?
무리뉴의 저 표정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인터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리뉴가 자신은 잘 때도 토트넘의 파자마를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부임 후에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무리뉴는 그러니까 무리뉴가 이제 앉으니까 한 기자가 무리뉴에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미스터 첼시라는 별명을 써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한 웃으면서 무리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토트넘 이전에는 미스터 포르투 그리고 미스터 레알 마드리드였던 사람인데 현재는 나는 한 소속에 소속되어서 클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소속된 클럽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일하고 잘 때도 나는 우리 소속팀에 파자마를 입고 잔다 라고도 말을 하면서 네.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미스터 첼시라는 건 첼시를 2번이나 감독을 했었고 뭐 첫 번째 감독 맡았을 때 두 번째 감독 둘 다 우승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첼시의 이미지가 강한 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자기는 이제 토트넘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토트넘의 무리뉴라고 불러달라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던님도 미스터 리버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미스터 리버풀 말고 마스터 메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메시의 모든 걸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리버풀은 잘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그 수술을 마쳤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주 목요일 디에고 코스타의 목에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 수술인가 봐요. 네. 뭐 찾아보려 했는데 모르는 거 봐봤자 의학용어고. 네. 아무튼 뭐 목에 수술을 한 것 같고 뭐 조금 이번 연도는 복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휴식기 거쳐서 잘 준비하지 않을까. 네.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에서 보도하길 AC 밀란과 질라탄의 딜이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AC 밀란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질라탄을 영입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밀란이 거의 8년의 공백을 깨고 질라탄과 다시금 재회를 열망한다라고 알려졌으며 최근 보도에서 따르면 AC 밀란의 디렉터 보반가 말디니가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질라탄을 데려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라탄의 에이전트인 라이올라와 한 번 이상의 협상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밀란은 앞으로 20일 내에 이 딜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조금 지금 라이올라 측에서 요구하는 게 질라탄에게 이제 39살의 선수잖아요. 곧 이제 네, 연봉을 80억을 달라. 근데 이제 그 금액은 사실 AC 밀란이 주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요게 좀 잘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적료만 공짜지 여전히 연봉은 비싸다. 레스터 시티의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동안 레스터 시티 클럽이 어떠한 선수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12라운드까지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지나가고 있는데 리버풀의 독주가 있고 브라이튼과 이제 토요일날 경기에서 맞붙는 레스터 시티가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을 필두로 승리를 얻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로저스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우리 팀의 선수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고 오히려 팀에 보강할 자리가 있다면 선수 영입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간에 떠도는 이제 매디슨이 1월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축시켰습니다. 레스터 당연히 힘 빠질 수밖에 없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레스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는 챔스 목표가 가장 최상위권, 그다음 유로파, 그다음 이제 그 밑에가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끝나고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영입도 아마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 한 것도 우리가 굳이 이러한 좋은 찬스를 그러니까 다시금 챔스를 나갈 수도 있는 승점에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선수를 유출시키면서까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선수를 유출시키면서 힘 빠지게 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영입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로저스의 이미지보다는 한 단계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인도 셀틱에서 좀 많이 위닝 멘탈리티가 심어져 왔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뭐 잘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일단 레스터 경기가 재밌어.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박은 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지 않은 팀의 경기죠. 다음은 이제 오늘 제 방제에 관련된 소식과 같아요. 방제가 오늘 뭐냐면 인생을 조진 축구 선수가 있다. 이 뭐냐? 철퇴를 맞은 중국 선수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신화닷컴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 매체는 중국 축구협회가 11월 22일 그러니까 오늘 클럽 재정 건정성 확보, 이게 뭐 요즘에 이제 일본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좀 팀이 너무 과하게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클럽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국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셀러리 캡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1부 리그, 슈퍼리그부터 3부 리그까지 속한 모든 축구 선수의 계약 협상을 중단하라고 각 팀의 공문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보낸 거죠. 네. 그 지금은 누구도 뭘 계약할 수가 없어요. 중국 축구협회가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까지 중국 선수들의 연봉에 손을 대는 이유가 바로 이 여론 때문인데, 이 신화닷컴에서 말하길 현재 중국 팬들의 화가 지금 끓어오르고 있다. 아니 중국 놈들, 니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결과가 국제대회 결과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그지 발사계냐. 한 명이 없는 북한에게 어떻게 하면 질 수가 있니? 그냥 연령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대표팀에 쏟아붓는 금액이 막 올림픽 대표팀은 히디크도 넣었다가 누도 넣었다가 일부란다. 성인 대표팀도 뭐 리필 들어갔다가 저기 누구야 깐나바로 갔다가 그럼 뭐하니? 돈을 그렇게 받으면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협회는 팬들의 비난을 잠재우고 중국 프로축구계의 심각한 문제였던 클럽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중국 선수들에 대한 연봉 체계에 대해서 셀러리 캡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국 선수들의 연봉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시선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엘케손이죠. 지금 9번 엘케손. 이 중국 매체에 따르면 엘케손은 브라질 국적을 유지했을 때는 연봉이 83억, 거의 84억 정도, 4억이 더 가까운 금액인데, 84억이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유럽에서도 진짜 괜찮은 연봉이에요. 우리가 너무 1류급 선수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빅리그 팀의 웬만한 선수 이 연봉과 진짜 거의 맞먹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럽의 웬만한 빅리그 팀의 연봉을 받는다라는 건 대단한 건데, 근데 이제 엘키손이 뭘 했습니까? 중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어요. 중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엘케손은 더 이상 외국인 선수로 분류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중국 내 선수로 분류가 되면서 연봉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 매체에서 얼마나 엘케손 금액이 삭감할 것인가를 따져보니까 엘케손이 현재 받고 있는 84억에 가까운 금액에서 5분의 1로 잘리면서 1000만 위안, 약 16억 정도밖에 봤죠? 조졌죠? 제목에 딱 맞죠? 조졌어요, 안 조졌어요? 84억 받던 애가 16억 받겠냐고. 조졌지. 아무튼 16억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엘키손이 중국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연봉의 80%가량을 강제적으로 삭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84억 받다가
16억 받으면 이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사람들한테는 16억이 크지. 당연히 크지. 당연히 큰데 얘한테 생각해보세요. 얘는 분명히 84억 잘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야 이거 니들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 싸가지 없는 놈들 니들 안 되겠어. 니들 연봉 삭감해 해가지고 강제로 삭감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충격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엘케손이 아마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가브리엘 바르보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보사에 대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는 2,300만 유로, 300억을 오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가비골에게는 이 연봉 현재 이제 400만 유로, 한 56억 정도를 제공할 것이며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플라멩구에서 뛰고 있는 거 맞는데 원 소속팀은 아직도 인터밀란이에요. 임대 간 거예요. 근데 이 플라멩구도 이제 가브리엘 바르보사가 브라질 국적의 사람이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시금 이 선수 데려와 쓰고 있는데 현재 바르보사가 이 브라질 리그에서만 26경기 22골 8어시스트 이거는 뭐 진짜 이 정도면 이거 만약 유럽에서 있겠으면 바로 갔지. 어디든 뭐 레알리그 어디건 갔지. 요즘 현재 뭐 이제 공격 포인트 치면은 자기가 뛴 경기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플라멩구는 가비를 잡기 위해서 연봉 500만 유로 제시할 거라고 해요. 연봉 500만 유로면 한 65억 정도. 근데 뭐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면은 56억 정도.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아무튼 이적 협상을 하려거든 이제 원 소속팀인 인터밀란과 해야 되는데 인터밀란이 처음에 데려올 때 엄청 비싸게 주고 들어왔어요. 엄청. 얘가 그때 이제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얘가 넘버원이다. 브라질 넘버원이다. 유망주 넘버원이다. 얘가 최고다. 뭐 이랬던 시절이라 엄청 비싸게 들어와서 많이 좀 뭐랄까 사기 맞았죠. 쓸 때마다 별로였으니까 정말 나올 때마다 똥이었어요. 이 선수에 대한 약간 썰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썰까지는 아니고 이 선수 여자친구가 네이마르 여동생입니다. 네이마르 여동생은 브라질에서 관종입니다. 뭔지 알죠? 오빠 완전 핵스타. 오빠가 브라질에서 핵스타인데 남친구도 나름 핵스타까지는 아니고 그냥 스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브라질 뭐 네이마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그 여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 오빠 무슨 얘기 없냐 그러면 이제 뭐 보자 하면서 막 관종. SNS도 항상 뭐 다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가 어제 아니야 이런 거 뭔지 알죠? 완전 관종이에요. 남자친구도 이제 축구 선수다 보니까 관종이에요 그냥 관종병이에요. 별로 아니에요. 약간 관종병에다가 빵댕이병? 저번에 한번 기사 검색하다가 그 여동생 SNS를 가봤는데 빵댕이 사진만 빵댕이 되게 자신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알죠 그 느낌. 외국 분들 자랑하는 거. 그 사진 많더라고요. 운동 많이 했나 봐. 그래도. 잠깐만. 이 사진 안 들어가 있네. 몰라 이제 관심 별로요. 봐도 그게 됐어요. 그냥 안 봐도 돼요. 프랑스 르키프와 인터뷰한 콘테는 말하길 선수들에게 시즌 중에는 섹스할 때 여성 상의로 빨리 끝내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이 인터밀란의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시즌 중에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섹스를 해결해라 라고 조언한다고 해요. 콘테는 시즌 중에 성관계를 금지하진 않지만 체력 소비를 많이 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힘든 움직임은 파트너에게 맡기라고 요구한다고 하며 시즌 중에는 선수들에게 섹스를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최소한의 노력만을 들리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이 위에 있는 위치가 그 체위가 좋다고 선수들에게도 뭐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고 콘테가 르키프와 인터뷰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부인하고 난 이게 좀 웃긴데 웬만하면 부인하고 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는 당연히 뭐 부인이니까 이렇게 뭐 좀 불건전한 그런 뭐 관계
그런 걸 맺지 말라.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왜 부인이랑 하라고 했냐면, 만약에 부인 아닌 다른 여자랑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요상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뭐, 있는 인터뷰라. 네, 이것도 번역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왜 알려드렸냐면, 한국에는 이게, 이제, 번역 기사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굳이 관종이면 하겠지만, 굳이 안 할 것 같아서, 네. 또 이렇게 한번 또 들어보면 또 웃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섹스의 저기가 어딨어. 그냥 좋으면 서로 열심히 하는 거지.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그 막 월드컵 갈 때 막 유럽 팀들은 뭐 여자친구나 아내를 데려갈 수 있게 한 해 만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뭐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감독에게 건의하고 뭐 어떤 월드컵에는 갔다가 또 어떤 월드컵에는 못 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선수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나는데 여튼간에 뭐 선수들이 남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다 남자지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한창이잖아요. 20대, 30대 남자들이 이제 한창 끓는 그런 이제 용암 같은 힘을 불출시킬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와이프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막으면 당연히 저쪽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에는 되게 약간 아무런 적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일도 없고 선수들도 뭐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이런 게 없지만 유럽 쪽은 특히나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섹스에 관련된 것들이. 네. 조던은 써먹을 때 있나요? 전 여자친구 없으니까 써먹을 데 없죠. 네. 나도 용암 같냐고? 마음은 용암 같은데 네.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콘테 재미있는 조언까지 다 보았고요. 이거는 내가 왜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다른 뉴스 때 쓰려고 했는데 요거는 나온 김에 말씀해드리자면 이승훈의 팀인 신트 트라이던 팀의 그 구단주가 요 AV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 여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펜코에서 보고 나중에 이승훈 기사가 올라오면 이승훈의 구단주가 가지고 있는 이 AV사가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승훈을 도와주고 싶으면 여기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승훈 기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승훈 기사가 안 올라와서 이거는 뭐 써먹을 일이 없는 거야. 이거 가중자 좀 돼 있는데 이승훈 기사가 올라오지가 않으니까 뭐 내가 뭐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딱히 뭐 가지고만 있었고 이게 나중에 이런 거 보여드리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네. 가지고만 있다. 자,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보셨죠? 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 재밌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만족이 되나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했지? 오늘은 1시간 10분 정도 했네요. 네. 오늘의 축구 뉴스, 이걸 모두 번역해 주신 분들은 펜코에 계신 분들이고, 제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에서, 그리고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통해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그런 거 안 눌러도 돼요. 구독하기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팟빵 검색해 보시면 이제 제 채널이 나와요. 조던 입력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축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일은 중계 많아요. K리그부터 중계하니까 중계 보실 분들은 카카오TV로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핵잼을 선사합니다.